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라마 서초동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소령노무사님? 네, 오늘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였을 때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이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네, 화면 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상사가 지금 저 따위로 회식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매우 부적절하죠. 본인의 정당한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저렇게 대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동료가 육아휴직을 갖고 대체 인력이 왔어도 손발이 안 맞아서 내가 좀 더 고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더 노골적이죠. 회식 자리가 아닌 회의 자리에서도 대놓고 회의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회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정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참 드라마에 불과하고 현실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현실이 좀 더 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무사들 중에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육아휴직 이후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센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왔는데 평가 등급에서 최하위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임금 삭감, 다른 곳으로의 정보 발령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최하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인사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잘 확보해야겠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우길 게 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다가 본인이 받은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해 보시고요. 평가 관련 규정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녹음만큼 좋은 자료가 또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육아휴직 때문에 평가를 낮게 준 거다. 이런 걸 암시하는 그런 멘트. 과장님, 평가 결과가 내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그러게 누가 육아휴직 쓰래? 이런 말들이요. 그렇죠. 이런 거 녹음하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본인이 정말 육아휴직 이후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녹음을 잘 해두는 게 좋은데요. 녹음은 꼭 말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육아휴직 누가 갔다 오래 이런 말을 안 할 테니까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몰래 해도 이걸 SNS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이 아닌 노동청에 증거 자료로만 낸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죠. 역시 김서령 노무사님 아주 스마트하고 좋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녹음을 한다고 해도 사실 현실에서는 참 대응이 어렵죠. 녹음해서 신고하고 부당한 것 다 인정받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회사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해서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직장맘들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다가 평가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도 참 난감하고 그렇다고 회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팀 또는 부서에 평균적인 값 이상의 평가 결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범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한 자에 대한 평가 기준 또는 평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이 정말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회사 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출산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내용을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노무사들도 이 모성보호 쪽은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사분들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14년도에 노무사를 합격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이 모성보호 쪽 노동법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서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낼까요? 육아휴직하면 당당하게. 좀 유치해도 한번 해볼까요? 육아휴직 당당하게